반갑습니다. 주식 강의사 이용철 전문가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주식을 어렵게만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신데요. 제가 이번 시간에 핵심만 쏙쏙 뽑아내서 이해하기 쉽도록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주식을 굳이 어렵게 매매하지 않다 하더라도 쉽게 매매해도 수익이란 목적지까지 안전한 항해가 가능하다라는 걸 이번 시간 안에 자세하게 느낄 수 있도록 정말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하셔서 여러분들도 수익이라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쉽게 항해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여러분과 함께 시장부터 분석하는 시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 오늘 어땠죠?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중요한 게, 자, 보시면 오늘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설명드릴 부분이 바로 7월 14일 오늘의 코스피 지수입니다. 자, 오늘의 코스피 지수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어떤 점이냐면 전일이죠. 전 거래일 날 윗꼬리를 달는 음봉 캔들로 유성형 캔들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유성형 캔들이 일반적인 유성형 캔들이라기보다는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을 돌파하고 나서 다시 한번 안으로 들어오는 시그널 기준으로 보았을 때 단기 고점의 시그널을 완성시킨 이후에 오늘 이렇게 장중에 0.83%에 달하는 강한 상승 흐름으로 마무리를 해줬죠.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 시장은 조정을 받아줬어야 될 자리에서 받지 않고 올라온 만큼 굉장히 강세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강세장 이후의 흐름 어떻게 흘러갈 건지에 대한 제가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자, 단기간에 추가적인 급등보다는 한 차례 눌림 이후에 이 3,100선에서 충분히 지지받는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시장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리스크뿐만 아니라 FOMC 정례회의에서의 좀 더 충격이 완화되는 순간 바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자,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시장이 관세 리스크가 조기로 마무리가 되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추가 조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빠르게 돌파도 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만큼 시장 자체가 단기 조정 이어지고 나서 급등을 할지 혹은 바로 빠르게 올라갈 건지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 상승장에서 미리미리 준비해 놓는 게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몇 가지 시장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 가셔야 되는데 가장 첫 번째입니다. 미국과 멕시코와 캐나다 내 관세를 인상을 시켰어요. 근데 중요한 게 관세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도 제한된 조정폭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에서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굉장히 시장 대비해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단기간의 조정 장세가 왔을 때마다 제가 현금 비중에 대해서 공략 유효합니다 말씀을 드린 만큼 이제는 현금 비중을 얼만큼 더 확보해 나가야 될지라기보다는 이 기존에 확보한 현금 비중을 언제 공략할 건지 그 타이밍을 잡아보셔야 될 때입니다. 거기다가 이번 주 7월 15일과 7월 17일 각각 매크로 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죠. 소비자 물가지수와 소매 판매 지표 발표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7월 FOMC의 금리를 이제 이건 7월 FOMC 금리 동결은 거의 기정사실화가 됐고요. 문제는 이제 9월 달에 여기죠.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2번 할 건지 혹은 3번 할 건지에 대한 점도표에 따라서 시장 굉장히 강하게 급등할 건지 혹은 조금 더 쉬었다 움직일 건지가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소비자 물가지수와 소매 판매 지표를 통해서 향후에 금리의 방향성에 대해서 미리 체크를 해보는 시간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은 단기간에 조금 더 쉬어갈 건지 혹은 변동성을 만들어낸 이후에 급등할 건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종목을 길게 보고 가져가기보다는 짧게 치고 빠지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조정을 받아줄 때 같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시장 종합주가지수 자체가 조금 더 조정을 받아줄 때 공략을 하게 되면 수익권대를 좀 더 극대화시켜 나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장기보다는 단기 종목 위주로 좀 더 공략해 나가서 수익권대를 극대화시켜 나가면서 회전율을 높이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포인트를 잡아 나가셔야 될 거 단기간에 좀 단기 종목 위주로 공략하시는 부분들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핵심만 가장 쉽게 캔들을 배워가는 시간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죠. 이 캔들을 공부를 할 때 용어에 대해서 암기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용어만 암기하지 말고 여기에 대한 핵심 내용들, 사전적인 의미를 머릿속에 넣어놔야 됩니까? 그걸 달달달달 외워야 됩니까? 라고 질문 주셨을 때 그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암기하는 것도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요? 자,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를 하려면 핵심 내용들을 쉽게 설명을 드려야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걸 제가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딱 모양만 봐도 이게 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지 혹은 이 캔들이 나왔을 때 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시켜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이 시간만 집중해서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분들을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는 시간 가져가도록 할게요. 이제 양봉, 음봉 모르는 분들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가와 고가 그리고 종가와 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모르는 분들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직도 조금은 헷갈리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봉 빨간색은 아래가 몸통 기준입니다. 아래가 시가고요. 위가 종가입니다. 음봉 기준은 아래가 종가예요. 위가 시가입니다. 이것만 좀 외우기 어렵다 하시면 이것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기본적으로 이건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더 집중해서 배워봤던 캔들이죠. 바로 도지형 캔들입니다. 네 가지, 크게 네 가지가 있고 각각의 포인트로 잡혀질 때마다 위치별로 거기다가 그 상황별로 좀 더 다르게 해석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모두 다 장족형 외울 필요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 장족형이 발생됐을 때 어떠한 포인트만 잡아 나가야 되냐? 자, 강력한 불확실성 그렇기 때문에 기존 추세의 전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라는 점, 이 부분만 포인트로 잡아가시면 이 내용들은 그냥 쭉 보고 한 번씩만 읽고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물론 다만 이거 한 가지만 더 추가시켜 주시면 좋아요. 다음날 캔들이 거래량이 동반될 경우에는 신뢰도가 올라갑니다라는 부분만 체크해 놓으시면 완벽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다음 캔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캔들 보기 전에 예시만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장족형 보시면 자, 십자 모양이죠. 거기다가 길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완벽에 가까운 장족형 캔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장족형 캔들이 발생하고 나서 추세를 전환시켜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락 추세가 이어오다가 이 60이동평균선 첫 지지를 받는 60이동평균선은 강력한 되돌림의 흐름을 동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다가 장족형 캔들까지 발생을 해줬기 때문에 두 가지의 시그널이 합쳐진 모습이죠. 그래서 이 종목은 바로 공략도 유효했습니다. 자, 다음 날에 바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111.67%라는 강한 상승 흐름까지. 장족형 캔들이 나온 다음에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자, 이 부분이죠.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족형 캔들이 나왔죠. 그 다음 날 바로 장대 양봉이 출현해졌습니다. 그만큼 중요 지지라인 대 안에서 장족형 캔들이 나와주게 되면 신뢰도를 더 올릴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지금은 이 장족형 캔들 제가 교육 자료에 가려졌지만 이 장족형 캔들이 나오고 나서 다음날 거래량까지 올라줬어요. 그래서 신뢰도가 더욱더 급증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110%가 넘어가는 상승의 흐름들, 여러분들도 이 장족형 캔들과 이 60일선 첫 번째 60일선 되돌림의 흐름을 알고 계시면 이런 종목들, 이런 수익 함께 만나보실 수가 있으셨겠죠. 이번에 두 번째 복습 캔들입니다. 바로 비석형 캔들이죠. 마찬가지로 외우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용어는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딱 보면은 비석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외우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셔도 이 캔들을 보면은 좀 비석 닮지 않았나라는 게 아마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비석형 캔들의 경우에는 여러분께서 이 포인트만 짚고 넘어가시면 돼요. 일시차, 강력한 매도 압력을 나타내는 신호, 저점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자, 매도세로 중요한 게 이 캔들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에는 자, 이렇게 상승하다가 나타나요. 그러면 이 캔들이 발생하면 일시적인 반등 이후에
다시 한번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거기다가 이렇게 이 캔들 같은 경우에도 저항선 근처에서 나타나게 되면 신뢰도가 굉장히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단기 저항을 맞고 누가 이만큼 매도를 한 거죠. 꼬리가 길면 길수록 신뢰도가 높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저항 라인대 근처에 왔을 때면 신뢰도가 더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캔들, 비석형 캔들도 우리가 바로 실전 적용 예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자, 이 비석형 캔들의 경우에는 나타나죠. 여기서 그것도 갭상승 이후에 나타나줬습니다. 윗꼬리를 굉장히 길게 달아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에 이 저항 라인 때 이 구간이죠. 여기보다도 조금 더 올라가긴 했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긴 했지만 저항 맞고 하락을 했죠. 그래서 이 저항대에서는 신뢰도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캔들을 이곳에서 보셨던 분들은 아, 내가 대응을 해줘야겠구나. 분할 매도 혹은 전량 매도를 통해서 리스크 확보를, 리스크 관리를 좀 해줘야겠구나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자, 이런 하락폭. 잠깐 올라갔다가 다시 빠지는 이런 하락 급락폭을 피할 수가 있었죠. 이렇게 잠깐 올라가는 부분도 제가 앞서서 제 교육 자료에다 넣어드렸던 만큼 자, 일시적 반등 이후에 추가 하락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면서 일시적 반등 후 이틀 연속 반등했죠. 그 다음에 급락하는 흐름까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 잠자리형 캔들이에요. 잠자리형 캔들 같은 경우에도 이 명칭을 외울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제 그림을 굉장히 못 그립니다. 그래도 잠자리는 잘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눈 보이죠? 눈이고 날개 이렇게 해서 모기를 잡아먹는 모습, 이렇게 모기를 잡아먹는 모습 이렇게 제가 그려드렸는데 이렇게 이 캔들 딱 보시면 이제는 잠자리형처럼 생겼다라는 게 이제 조금 보이실 것 같아요. 중요한 게 근데 우리가 명칭을 외울 필요 전혀 없습니다. 명칭을 갖다가 써먹을 때는 우리가 무슨 시험을 통해서 뭐 투자 증권, 뭐 투자 상담사 혹은 뭐 투자 자산 운용사 이런 걸 딸 분들이 아니면 이런 내용들은 암기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우리가 포인트로 잡아가야 될 부분은 자, 매도세가 힘을 잃고 매수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 부분만 포인트로 잡고 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하락 추세에서 발견됐을 때에는 추세가 전환이 될 수가 있는 바닥권에서 포착이 됐을 때에는 추세가 전환이 될 수 있는 상승 반전 캔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승 추세에서 나타날 경우에는 일시적 조정 이후에 추가 상승을 예고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자, 상승 추세에서 나오다가 누가 이만큼 던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잠깐 하락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누가 이만큼 다시 한번 들어 올린 거기 때문에 추세가 상승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지선 근처에서 포착됐을 때에는 신뢰도가 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라는 점, 이 부분만 체크해 주시면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캔들이죠. 우리가 한번 이것도 예시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보시면 이렇게 잠자리 캔들 나왔어요. 잠자리형 캔들이 이렇게 나와줬습니다. 눈도 이렇게 날렸고. 자, 이 캔들이 바닥권에서 포착이 됐으면 추세가 전환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단기 바닥권에서 지지 라인대 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지지를 받고 움직였기 때문에 이 종목 잠자리형 캔들로서 신뢰도가 조금 더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바로 다음의 흐름을 보시면 자, 이틀 연속 잠시 쉬었다가 급증한 흐름, 그것도 1거래일, 2거래일, 3, 4, 5, 6거래일 만에 무려 53%나 올라갔어요. 그만큼 지지 라인대 안에서 잠자리형 캔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단기간에 강한 상승 흐름까지 이어졌던 흐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 캔들입니다. 마지막 캔들 일자형 캔들입니다. 이 캔들은 많이 사용되진 않아요. 정말 이 종목, 해당 종목이나 해당 상품이 거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 일자형 캔들은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시는 분들 거의 찾아보기가 좀 힘드셨을 겁니다. 거래가 아예 안 되는 초저유동성 종목 중에서 그 종목 일봉 기준으로도 찾아보기가 좀 어렵고요. 그런 종목들을 분봉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예 거래가 안 돼서 일자형으로 나타내는 캔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일자형 캔들은 어떤 것만 기억을 하면 되냐? 이 포인트입니다. 일자형 캔들은 거의 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날 캔들이 어떤 캔들이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포인트, 거래량이 매우 적거나 없기 때문에 이 종목을 실질적인 움직임이나 심리를 반영이 어렵기 때문에 자주 다뤄지는 게 아니고요. 다음 캔들이 이렇게 양봉이냐, 그것도 음봉이냐, 그것도 거래량을 얼만큼 동반하면서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을 결정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예시를 한번 들어드렸어. BNK 금융지주입니다. 이것도 거의 제가 찾아보다가 정말 여러분께서 유의미한 교육 자료를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많이 찾아봤어요. 하지만 별로 없더라고요. 일자형이 있는 캔들은 분봉 기준밖에 없기 때문에 분봉 기준의 의미가 좀 더 퇴색이 돼서 제가 가져오지는 않았고요. 다만 일자형 캔들과 최대한 비슷한 캔들, 그리고 그 다음 날의 방향성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일자형 캔들이 나왔습니다. 확대를 해보면 거의 이 윗골이 달았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이 워낙 움직임 폭이 적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 꼬리가 한두 호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의 일자형과 비슷한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근데 그 다음 날 장중 1%가 넘게 강한 상승 흐름이 이어졌죠. 자, 이 캔들이 1%예요. 그러면 이 캔들은 얼마나 적을까요? 그죠? 그래서 한 이 호가가 2개에서 3개 정도로 마무리가 된 호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음 날에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방향성은 상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결국에는 자, 이렇게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근데 이렇게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15%밖에 못 올라간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일자형 캔들이 발생하는 종목들은 시장에서 소외를 받거나 변동폭이 굉장히 작은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실 때에는 좀 더 조심해서 매매하시는 편이 좋고요. 이런 종목들보다는 시장에서 좀 더 부각받는 종목들로 매매를 하시면 좀 더 빠르게 수익권대에 쌓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께 새롭게 공략해드릴 캔들은 바로 2가지 캔들이 합쳐져 있는 캔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벌써 망치형, 영망치형, 유성형, 교수형, 삿바형, 하락삿바형, 상승삿바형, 그 다음에 도지형 4종류까지 한 가지의 캔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캔들을 대부분 다 배웠어요. 정말 벌써 이렇게 다 배웠는지 여러분들도 실감이 안 나실 텐데 이제는 하나짜리 캔들만 보아도 이게 어떠한 캔들인지 용어는 기억은 안 나도 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알아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젠 진도를 더 나가야겠죠. 하나 캔들은 다 배웠으니까 우리가 2가지 캔들이 합쳐져 있는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상승 장악형, 두 번째 하락 장악형, 상승 관통형, 하락 관통형이 있는데요. 자, 이것도 굉장히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 하락 장악형, 이게 그 장악이 맞나? 혹은 관통형, 통과했다라는 건데 이거를 이때 쓰는 게 그럼 이렇게 하면 어디까지 해야지 통과하는 건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다 설명을 해드릴 거고 이 원리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잡아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상승 장악형, 하락 장악형, 상승 관통형, 하락 관통형 이러한 용어들을 몰라도 이 캔들이 발생했을 때 위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지 혹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서 이 캔들의 힘의 강도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는 시간 가져갈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해 왔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보셔서 이제는 2개짜리 캔들이 나와도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가장 먼저 상승 장악형부터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장악형의 경우에는 자, 매도세에서 이 음봉이죠. 매도세에서 이 매수세로 전환된 흐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너지, 우리가 힘의 줄다리기의 힘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 매도세가 강해져 있다가 이런 매도를 확 먹어버리는, 모두 다 먹어버리는 이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장대 음봉을 양봉이 잡아먹는, 장악했다라고 해서 상승 장악형이라고 이렇게 명칭이 지어졌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상승 장악형, 장악했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이 캔들을 보고 상승 장악형이라 떠올리면
뭐 나쁘진 않지만 이 장악형을 몰라도 이렇게 음봉이 나오고 난 뒤에 이 마이너스 음봉의 폭을 모두 다 양봉이 먹어버렸구나.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도 양봉의 크기가 훨씬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은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하단 구간에서 지수가 계속해서 하락을 해오다가 이 상승 장악형 캔들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강력한 상승 시그널로서 시장에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놓으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그러면 이 부분만 이해하셨으면 바로 술술술술 읽히실 겁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매도세에서 매수세로 힘의 전환이 강하게 일어났음을 보여주는 캔들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강력한 상승 반전 신호로 해석이 될 수 있는 캔들입니다. 자, 두 번째 캔들이 몸통에 첫 번째 캔들의 몸통을 완전하게 덮어야 돼요. 꼬리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동반되면 신뢰도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이게 어렵지 않아요. 항상 우리가 캔들을 보았을 때 방향성대로, 다만 거래량이 붙게 되면 많이 붙으면 많이 붙을수록 그쪽 방향성대로 더 강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죠. 이 캔들도 마찬가지로 상승 장악형 캔들이 발생하고 나서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 강력하게 반등하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바닥권 또는 하락 추세에서 포착됐을 때에는 매수 신호, 그러니까 상승하는 상승 반전 캔들이기 때문에 매수로서 공략해 볼 수도 있는 시그널로 해석되는 게 상승 장악형 캔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예시는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조금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건데 우리가 등대 기법과 활용했을 때 제가 등대 기법을 통해서 매수 타점들을 잡았을 때 이 상승 장악형을 통해서 함께 대입을 시켜서 공략을 했더니 신뢰도가 훨씬 높아지는 모습을 조금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죠. 하락 장악형입니다. 상승 장악형에 대해서 이해하신 분들은 이 하락 장악형 완전 반대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자, 하락의 힘이, 하락의 에너지가 상승의 에너지를 장악했다라고 해서 하락 장악형인데 이 양봉의 상승 캔들이 나오다가 바로 뒤에 이 상승 캔들을 모두 다 먹어버리는 강력한 음봉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 캔들은 여러분께서 뭐 따로 외우지 않아도 이런 캔들이 발생했을 때에는 올라갈 확률보다는 떨어질 확률이 좀 더 높다라는 부분들을 캐치할 수가 있었겠죠. 물론 한 가지 포인트 더, 상승 장악형과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동반될 시에는 그쪽으로 더 하락폭이 강력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신뢰도를 높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락 장악형에 대해서 보자면, 자, 매수세에서 매도세로 힘의 전환이 강하게 일어났음을 시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력한 하락 반전형 신호로 해석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캔들의 몸통이 첫 번째 캔들의 몸통, 그러니까 음봉 캔들의 몸통이 이 양봉 캔들의 몸통을 모두 다 먹어야 돼요. 모두 다 덮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 설명을 드렸듯이 거래량이 증가됐을 때에는 신뢰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흐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상승 추세에서 이 캔들, 하락 장악형 캔들이 나오게 되면 추세가 하락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과열 구간에서 출현 시에는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부분도 체크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더 응용해 보자고요. 자, 저항 라인대입니다. 저항 라인대에서 계속해서 이 라인대 저항 맞고 떨어지다가 이 캔들이 딱 나왔어요. 그러면 더 신뢰도가 높아지겠죠. 안 그래도 하락 신호의 캔들로서 해석이 되는데 이 캔들이 저항 라인대에서 발생을 했으면 신뢰도가 더 높아지는 흐름까지도 조금만 응용해봐도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두 개 캔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폭이 좀 더 넓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벌써 두 개, 오늘 4개 배울 예정인데 그 4개 중에서 2개가 끝이 났어요. 정말 시간 빨리 가죠. 자, 이번엔 다른 캔들을 보도록 할게요. 다음 캔들입니다. 상승 관통형입니다. 이 상승 관통형은 우리가 의미를 먼저 해석을 해드리자면 이 전거래일 음봉이 있었는데 꽤 강력한 음봉이었어요. 장대 음봉이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장대 음봉의 절반을
관통하는 양봉 캔들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런 걸 바로 상승 관통형 캔들입니다 라고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자, 이 검정색이 뭐라고요? 이 음봉 캔들의 딱 절반 구간입니다. 50%의 구간을 몸통으로 돌파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빠져서 이렇게 이런 캔들, 영망치형 캔들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관통을 하다가 실패한 거니까 상승 관통형 캔들이라고 보기가 어렵겠죠. 이런 부분들만 이해해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힘의 강도, 이런 캔들이 나왔을 때 올라갈 확률이 높을까요? 떨어질 확률이 높을까요? 자, 맞습니다. 올라갈 확률이 높겠죠. 왜냐하면 이 음봉, 떨어지는 힘의 절반을 넘겨줬기 때문에 올라갈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서 자세하게 한번 복습하는 시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 관통형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었는데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락의 힘의 절반을 회복을 시켜주는 양봉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제는 하락 추세가 이어지기보다는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야기할 수 있는 캔들이다라는 걸 체크해 놓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거래량 기준 잡았을 때 양봉에서 거래량이 올라가게 되는 경우에는 신뢰도가 그만큼 더 높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벌써 다 배웠어요. 한번 그대로 읽어보면 여러분 이제는 쑥쑥쑥쑥 다 읽힐 겁니다. 자, 먼저 하락색 속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반전 가능성을 시사하는 캔들이 바로 상승 관통형 캔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승의 반전 신호입니다라고 제가 체크를 해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상승 장악형 캔들도 배웠었는데 상승 장악형 캔들이랑 상승 관통형 캔들이랑 이 첫 번째 글의 소개 글이 조금 달라요. 눈치가 빠른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하실 건데, 자,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강함이 빠져 있냐, 추가가 됐냐라는 점입니다. 아까 우리가 앞서서 상승 관통형의 경우에는, 상승 장악형의 경우에는 강한 반전 신호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강함이 빠져 있죠. 왜냐하면 앞선 상승 장악형의 캔들은 이런 캔들이 돼야 돼요. 이만큼 더 강한 앞선 음봉을 다 덮을 수가 있는 장대 양봉이 나와줘야 되는데, 보면 이 상승 관통형의 경우에는 딱 절반 조금 넘겼죠. 조금 넘겼습니다. 물론 이 절반 이상 넘기면 넘길수록 좋아요. 하지만 이 부분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관통형이 아니고 장악형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즘에도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디지몬이나 이제 포켓몬들 막 진화하죠. 그러니까 상승 관통형이 좀 더 진화하면 상승 장악형이 된다라는 부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말 쉬울 거예요. 그러면 상승 관통형이 진화 전이기 때문에 좀 더 약하고 장악형은 더 강한 흐름으로 전환을 시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모습 보면 다 설명드렸던 겁니다. 자, 둘째 날 양봉의 종가가 전일 음봉의 몸통 절반 이상을 상향 돌파해야
상승 관통형의 캔들로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점, 거래량이 증가됐을 때에는 신뢰도가 올라간다는 점도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러한 캔들이 이렇게 바닥권 추세적으로 쭉 하락을 하다가 상승 관통형 캔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올라갈 확률이 당연히 높겠죠. 그 이전까지 떨어지고 있다가 이 하락폭을 절반 부분까지 넘게 회복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는 단기 바닥권을 좀 더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구나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락 추세에서 바닥권에서 나타날 때에는 신뢰도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벌써 우리가 상승 관통형까지 배웠습니다. 굉장히 쉽죠. 처음에 우리가 4개 배워갔을 때 어땠죠? 조금 어렵다 생각했는데 벌써 4개 중에 3개를 배워봤는데 어렵지 않죠. 자, 마지막 캔들 바로 넘어갈게요. 마지막 캔들 하락 관통형입니다. 이 하락 관통형은 상승 관통형에 그대로 반대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승 추세가 강하게 이어오다가 다음날 더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시작했어. 갭상승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음봉은 시가가 위라 그랬죠. 몸통에. 그래서 이때가 시가입니다. 자, 시가 이렇게 갭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 갭상승으로 출발했지만 이 시가를 넘기지 못하는 선에서 하락을 했어요. 그것도 절반, 이 양봉의 몸통의 절반을 침범을 하는, 절반을 더 깨버리는 강력한 하락이 이어진 캔들이 바로 하락 관통형 캔들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캔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올라갈 확률보다는 떨어질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빠졌다가 윗꼬리를 달고 쭉 해서 올라왔어요. 이렇게 올라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관통형일까요? 아니겠죠. 몸통이, 음봉의 몸통이 양봉의 절반을 넘겨야 돼요. 그래야 하락 의미가 더 강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몸통이 쬐끄만합니다. 이렇게 딱 빠졌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서 몸통이 작아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이만큼 팔았지만 다시 한번 강하게 매수를 하면서 끌어올린 흐름이기 때문에 그때에는 하락 관통형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신뢰도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점도 체크해 주시면 완벽하게 이해하는 시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 다시 한번 이제 설명 다 드렸으니까 쭉쭉쭉쭉 읽어가면 여러분, 이게 이 내용이 이래서 이랬구나 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상승 속에서 매도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반전 가능성을 시사하는 하락 반전형 캔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것도 빠졌죠. 강함이 빠졌죠. 강함이 붙게 되면 하락 관통형이 아니라 하락 장악형이 될 수가 있다는 점. 둘째 날 음봉의 종가가 여기입니다. 종가가 이 절반, 양봉의 절반 이상을 넘겨줘야 돼요. 그래야 하락 관통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거래량 증가 시에는 신뢰도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체크해 나가시면 되고요. 마지막 상승 추세의 고점 저항선 부근에서 출현 시에는 더욱더 신뢰도가 높아지겠죠. 올라가다가 이 캔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단기 저항 라인대에서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 마지막으로 고점권 저항선 부근에서는 신뢰도가 올라갑니다라는 부분들까지 체크해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진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하락 관통형이 더 강해지고 더 강하게 진화를 하면 어떠한 캔들이 될까요? 우리 처음 배웠던 이런 하락 관통형이 되겠죠. 그래서 하락 관통형이 아니라 하락 장악형이 되겠죠. 그래서 하락 관통형이 더욱더 음봉의 세기가 세져서 진화를 하게 됐을 때에는 하락 장악형, 그리고 진화 전에는 하락 관통형, 그렇기 때문에 진화 전에는 하락 장악형보다는 조금 더 하락 강도가 약하지만 이 하락 장악형에 대해서는 포착됐을 시에는 강력한 하락 신호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점까지 외우시면, 자, 이해하시면 벌써 이 4가지의 캔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차트에서 이런 캔들이 봤을 때 올라가는 힘을 더
강하게 밀어주는지 혹은 어떤 캔들이 이 캔들이 나오면 뭐 떨어지는 압력이 더 힘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이런 뭐 장학형, 관통형 외우지 않아도 캔들만 보고도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에 대해서 성질들 굉장히 지금 보면은 되게 쉽죠. 처음에 보셨을 때에는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었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는 되게 쉬울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많은 캔들들 지금 우리가 진도를 첫 번째 캔들까지는 진도를 다 끝냈어요. 그리고 이제 막 2번째 캔들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외워가고 뭐 공부해 나가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하나하나 이해해 나간다는 관점만 가지고 가시면 이 모든 캔들에 대해서도 어떠한 흐름인지 정확하게 채취하실 수 있으니까요. 매일같이 매주 월요일 11시 놓치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캔들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해 나가는 시간. 따라서 캔들의 구성 원리를 이해하면 용어를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라는 점 한 번 더 되새겨가면서 이번 캔들 교육 시간은 마무리하고요. 우리는 그러면 실전 적용 시간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등대 캔들과 캔들의 원리를 합쳐보면 더욱더 쉽게 종목들을 공략할 수가 있고요. 더욱더 강한 종목들을 포착을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바로 실전을 적용하는 시간 가져가도록 할게요. 등대 기법 4가지 기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이번 시간 처음 보시는 분들은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날 16시에 방송이 되는 애프터 마켓을 꼭 시청해 보셔서 이런 전략들, 매매 기법 4가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배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캔들 등대 기법의 캔들 구성 원리를 적용시키면 신뢰도와 상승률을 더욱더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 자, 그럼 바로 실전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째, 추세 전환 돌파 패턴인데요. 이 추세 전환 돌파 패턴에 해당했던 종목이 바로 지난주 우리가 헥토 파이낸셜 공략주였죠. 7월 7일 날 공략주였던 이 헥토 파이낸셜 이 종목 추세 전환 돌파 패턴으로 공략이 가능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하락 추세를 돌파했고 상승 삭방향으로 돌파했기 때문에 신뢰도가 더 높아졌던 상황이죠. 거기서 하단에 보이는 이 스토캐스틱이 침체 구간에서 골든 크로스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공략이 유효했고요. 공략한 다음에는 자, 일주일 딱 5거래일. 자, 지난주 월요일 날 공략을 해서 딱 5거래일 만에 36.88%라는 상승 흐름을 함께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면 등대 기법과 삿방향 캔들에 대해서 이 2가지만 알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이 종목들 공략하는 거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혼자서도 충분히 공략이 가능했었을 거고요. 자, 그럼 바로 다음 예시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시 바로 수렴 돌파 패턴입니다. 수렴 돌파 패턴 뭐 이거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애프터 마켓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바로 수렴 돌파 패턴과 캔들을 결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배운 내용이 나와요. 자, 3월 26일 날 효성중공 오늘 기사 보셨던 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드디어 황제주에 등극을 했죠. 자, 이 종목의 경우에는 3월 26일 날 제 생방송에서 공략을 했습니다. 자, 공략을 어떤 기준을 잡고 공략을 했냐면 여기 보시면 됩니다. 자, 하락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면서 고점과 고점을 잇는 하락 추세와 저점과 저점을 잇는 상승 추세, 수렴 형태에서 이 검정색입니다. 수렴의 끝자락을 돌파를 했는데 자, 보시면 음봉 캔들을 양봉 캔들이 모두 다 먹었죠. 꼬리는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음봉 캔들의 몸통을 양봉 캔들이 완전하게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승 장악형 캔들로서 이 수렴을 돌파해 나가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수렴 돌파형의 캔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여기서 보시면 자, 과열 구간에서
다시 한번 골든 크로스가 나왔고요. 스토캐스틱 MAC도 마찬가지로 영선 위에서 골든 크로스, 이하에서 골든 크로스 나오고 나서 이 간격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 따라서 충분히 수렴 이후에 돌파 흐름으로 체크할 수가 있었고요. 자, 3월 26일부터 6월 18일 날 무려 14%에 달하는 상승하는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나서 남은 비중을 홀딩하면서 수익권대 극대화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결과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죠. 오늘 드디어 100만 원을 돌파하면서 116%라는 상승 흐름을 함께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우리 함께한 종목 중에서도 황제주가 한 종목 나왔죠. 자,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예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렴 돌파 패턴입니다. 자, 이 수렴 돌파 패턴 4월 16일 날 공략했던 생방송 공략주 APR입니다. 이 APR 마찬가지로 수렴 돌파 패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보시면 저점과 저점을 올리는 이 상승 추세가 강하게 이어졌죠. 이 검정색 추세선입니다. 그리고 2025년도 3월부터 이어져 왔던 이 하락 추세. 그러면 검정색 선들이 수렴을 강력하게 하죠. 그러면 이 수렴 어떠한 패턴이라고 말씀드렸죠? 시메트릭 트라이앵글 대칭 삼각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대칭 삼각 패턴의 상단을 돌파했습니다. 그것도 일반적으로 돌파한 게 아니라 이렇게 음봉 캔들을 양봉 캔들이 먹는 상승 장악형 캔들로 돌파에 성공을 했고요. 그 이후에 자, 여기서 죄송합니다. MACD 선이 시그널선을 돌파하는 선까지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충분히 공략 유효했겠죠. 자, 그리고 4월 16일부터 5월 27일까지 무려 75%의 상승 흐름을 만들고 금일 고가를 한 번 더 경신한 상태에서 거래량만 유입이 되면 슈팅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남은 비중은 홀딩하면서 수익권대 극대화하겠습니다. 말씀드렸어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나와 있죠. 홀딩한 상태에서 수익권대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무려 139%라는 상승 흐름을 생방송에서 함께 공략을 하고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세 자릿수 수익률까지 만드는 거 어렵지 않아요. 다만 여러분께서 확실하게 등대 기법과 캔들에 대한 원리를 이해해 놓으시면 정말 공략 종목들의 공략 타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여러분들 스스로 직접 뽑아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내용들 참고하셔서 잊어버리지 말고 메모하시면 더더욱 좋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렇게 캔들과 등대 기법을 통해서 매수 타점을 잡아내는 교육 이어졌으니까요. 제가 매일같이 이렇게 여러분과 매주 월요일 날에 캔들 거기다가 등대 기법을 결합해서 종목들을 공략해서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매주 월요일 11시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조금 쉬었다가 공략주 코너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공략주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가장 먼저 공략할 종목은 바로 SK 이터닉스입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두 종목은요. 조금 더 빠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께서 지금 관심을 가져주셔도 좋을 종목이다라고 판단이 돼서 가지고 왔거든요. 한 종목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이터닉스의 경우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생방송에서 함께 공략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이 종목이 이제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밀어준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에너지부까지 신설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좀 더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상황. 거기다가 ESS 미국 시장 진출을 통해서 글로벌 사업 확장을 하고 있는데 ESS가 뭐냐면요. 전력 저장 장치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AI 산업 확장이 되고 나서 확장이 됨에 따라서 수많은 전력들이 필요했고 그럼 여기서 ESS 전력 저장 장치의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이재명 행정부의 RD100 산단 특별법까지 추진을 합니다. RD100이 뭐냐면 이렇게 어떤 기업
공장, 기업이 있으면 거기에 수요, 거기에서 쓰이는 에너지를 모두 다 자체적으로 그것도 신재생 에너지로 만드는 프로젝트 캠페인이라고 합니다. 이 글로벌 캠페인이 바로 RE100 캠페인인데 여기 이 RE100가 이 RE100으로만 만들어진 산업단지를 구성하겠다. 그럼 여기에서 만들어진 기업들은 규제까지도 완화시켜주겠다라는 게 바로 RE100 산단 특별법입니다. 여기에 따라서도 강력하게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보시면 이 종목 명확합니다. 저항 라인 때 2025년도 5월이죠. 5월 달 저항 라인 때 22,000원 라인 때죠. 이 초록색 라인 때 이 초록색 선을 돌파했다 다시 눌렸다가 결국에 강하게 돌파하죠. 그 이후로부터는 이 중요 라인대가 지지 라인대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이 지지 라인대 거기다가 고점과 고점을 낮추는 하락 추세 아직은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이 패턴을 무슨 패턴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어떠한 트라이앵글이냐면 디센딩 트라이앵글입니다. 하락 삼각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하락 삼각 패턴의 상단을 돌파를 하면 강하게 올라가는데 아직 돌파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온 이유가 이 한국이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글로벌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눌릴 폭도 이어질 가능성 참고해 보시면서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 매수가는 21,300원 이하에서 공략 가능하고요. 1차 목표가 25,500원, 손절가 2만 원 기준 잡고 다음 주에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다음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바로 BI 매트릭스입니다. 이 BI 매트릭스의 경우에는 AI 관련주예요. AI 관련주인데 AI 관련주 중에서 AI 솔루션 관련주 종목 중에서도 굉장히 저평가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부터는 소프트웨어의 매출이 본격화가 되고요. 기업들이 AI 솔루션을 도입을 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거기다가 경쟁사 대비 저평가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미국 파트너사를 통해서 해외 진출이 올해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이 BI 매트릭스입니다. 자, BI 매트릭스의 경우에는 중소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증권사에서도 추천주로서 한번 스몰캡 종목으로 나왔을 만큼 좀 더 저평가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과거에 2025년도 4월부터 이어졌던 상승 추세와 2025년도 6월부터 이어졌던 하락 추세가 이 검정색 선들이 수렴을 합니다. 자, 저점과 저점, 고점과 고점을 일정하게 낮추고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 패턴을 시메트릭 트라이앵글, 대칭 삼각 패턴이라고 말씀드렸죠. 아직 돌파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돌파한 이후에 강력한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 따라서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 매수가는 17,100원 이하에서 공략이 가능합니다. 1차 목표가 19,000원, 손절가는 15,650원 기준 잡고 이번 주에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함께 캔들부터 캔들의 원리 그리고 그 등대 기법과 결합시켜서 종목들을 실전에 적용하는 기준들 거기다가 공략주까지 다 알아봤는데요. 시장이 한 차례 변동성이 이어질 수가 있는 상황에서 제가 일부러 종목들에서 바로 올라갈 종목보다는 조금 더 쉬어가다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앞서서 매일 12시부터 1시까지 바이앤셀에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셨던 종목들에 대해서 종목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 그리고 매일같이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잡아드리고요. 매주 월요일 날에서는 신내가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종목들에 대해서 캔들의 기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그리고 4시부터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4시부터 5시까지 매일같이 매주 주 2회 애프터마켓에서도 인사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각각 시간별로 강의해드린 내용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TV 시청 꾸준히 해주시면서 등대 기법과 매매 기법에 대한 완벽한 숙지까지 그리고 공략주까지 매일같이 얻어가시면서 여러분들도 수익이라는 목적지까지 안전한 항해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는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